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 제가 이렇게 최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네, 영상을 찍은 것도 지금 두 번째인데, 굉장히 좋으네요. 그죠? 네, 여러분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돈 좀 썼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어떤 실제 인물의 이름처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 인물의 이름처럼 실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름을 제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이야기 진짜 아니야?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겠죠. 그쵸? 이 사람 진짜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 어떤 사실성, 그냥 사실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예요. 자, 이 구자명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아기를 낳은 지 7달밖에 안 됐는데 뭐 했대?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도 졸기 시작한다.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자명 씨는 7달 된 아기 엄마인데 지금 출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상황이라고.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되게, 뭐 고단한, 그죠? 고단한 어떤, 삶을 그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근데 굳이 아침 햇살이란 말 왜 썼을까? 아침 햇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보통 플러스죠. 그죠? 아침 햇살이 마이너스다. 이런 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아침 햇살은 플러스인데, 이 아침, 이렇게 따사로운 아침 햇살 속에서 이 구자명 씨가 어때? 되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 졸고 있어. 라는 거는 이 인물과 이 배경을 뭐 하기 위한 거야? 대조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구자명 씨가 처한 상황을 뭐 할 수 있어요? 부각할 수 있지. 그쵸? 대조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부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이랬어요. 그럼 왜 졸기 시작할까? 피곤하니까. 그쵸? 애기 보느라고. 그리고 또 일도 해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그리고 출근도 해야 돼. 자, 그래서 졸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조는 모습도 다 뭐예요? 이 고단한 삶의 모습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한다 이랬어. 뭐예요? 현재형 어미. 현재형 어미. 아까 전에 그렇게 사람 이름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뭘 줄까요? 이런 현장감. 그죠? 현장감이나 어떤 생동감 이런 걸 줄 수 있겠죠. 자,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아마도 경기도 안산이 집이고 서울 여의도는 회사인가 봐. 근데 안산하고 서울 여의도 뭐야? 실제 구체적 지명이야. 그쵸?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다 사실성 주는 거죠. 그쵸? 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러니까 경적 빵빵 해도 아랑곳 없이 뭐 한다고? 존다고. 왜? 너무 피곤하니까.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졸아. 꾸벅꾸벅 뭐예요?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음성상징어. 그래서 이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이 구자명 씨가 조는 모습을 되게 현장감, 그죠?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찻장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그러면 사계절이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아기 엄마 구자명 씨가 사계절 내내 출근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반복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뭐예요? 플러스 배경이잖아. 꽃이 너무 예쁘잖아. 근데 진달래도 피고 밤꽃도 흐드러지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뭐해? 출근. 그쵸? 그럼 이거 아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아침 햇살이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와 구자명의 지금 이 구자명 씨의 현실이 어떻다 그랬어? 대조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진 것도 플러스인데 이 구자명 씨의 이런 부정적 현실은 과 무슨 관계? 대조. 그죠? 대조예요. 자, 그래서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자, 여기서 이 부처님처럼 이거를 옛날에 어떤 문제에서 제가 여기서 왜 부처님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낯설게 하기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한 거야.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부처님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졸고 있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만약에 부처님에다가 그 초점을 맞춘다면 부처님 어때요? 뭔가 자비로움,
그죠? 그리고 뭔가 뭐 희생? 그리고 뭐 아무튼 이 어떤 이 인류를 위해서, 그죠? 뭐 희생한 그런 어떤 자비와 희생의 그런 모습. 그럼 부처님처럼 그러면 이거는 이런 그런 이 구자명 씨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졸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는다면 당연히 이 구자명 씨의 어떤 모습, 되게 고단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자,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를 이제 나눴을 때, 여기까지는 화자가 구자명 씨를 뭐 한 거예요? 내가 구자명 씨야? 아니야.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자명 씨의 모습을 뭐 한 거야? 관찰한 거야. 관찰. 그죠? 관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시각적인 묘사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한 다음에 내가 뭐 관찰할 수 없는 모습도 있잖아요. 집안에서의 모습. 그런 모습을 뭐 하냐면 추측합니다. 자, 어디까지 추측이냐면 여기까지. 자, 볼게요. 자, 그래. 저 10분은 저 지금 졸고 있는 한 30분 중에서 졸고 있는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 든 시간이고, 또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버린 시간일 거야 하고 화자가 뭐 한다? 추측하고 있다. 그죠? 추측. 그럼 이 추측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자명 씨가 가정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구자명 씨의 이런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그죠? 가정에서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나요? 그래, 저 10분은 뭐뭐이고, 저 10분은 뭐뭐이고, 저 10분은 뭐뭐일 거야 라고 뭐 하고 있어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대구법을 사용한다. 또는 뭐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같은 말이에요. 네, 대구적 표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구적 표현과 이 추측의 표현을 통해서 뭐뭐일 거야 라는 추측의 표현을 통해서 구자명 씨의 이런 고단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봐봐. 이 구자명 씨의 이 아픔을, 이 여성의 아픔을 펜지꽃 아픔이라고 표현했어. 자, 그럼 보세요. 아픔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고단한 삶의 현실 때문에 이 여인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아픔을 펜지꽃에 비유한 거야. 그럼 봐봐. 아픔은 추상적인 거란 말이야. 추상적인 것. 근데 그걸 뭐라고? 펜지꽃에 비유했어. 펜지꽃에. 그러면 이 펜지꽃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뭘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는 펜지꽃에 비유했으니까 아, 이거는 추상의 구체화구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각적 형상화구나. 그죠? 시각적 형상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자명 씨의 이 아픔을 펜지꽃에 비유하고 있다. 그죠? 펜지꽃에 비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 자, 안개꽃. 이번에도 꽃에 비유했어. 그죠? 멍해라는 건 뭐예요? 멍해는 이렇게 무거운 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예요. 근데 안개꽃은 보통 어떨 때 사용하는 꽃이냐면, 저는 안개꽃만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안개꽃은 이렇게 안개꽃이 막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빨간 장미꽃이 이렇게, 그죠? 가운데 뿅 있고, 안개꽃은 여기서 뭐예요? 약간 들러리 같은 느낌을 주죠. 아마 그래서 이 안개꽃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개꽃이라는 것은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구자명 씨의 어떤 이 멍에를 안개꽃에 비유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시각적 형상하고 뭐 비유적 표현이고 추상의 구체화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가 나오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그럼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은 모든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가정에서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자, 여자가 바쳐둔 한 식구의 안식. 이 가족의 안식은, 이 한 식구의 안식이 이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바쳐둔 한 식구의 안식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족의 뭐예요? 안식. 그죠? 가족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죽음의 잠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작가만 알겠죠. 그죠? 죽음의 잠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음처럼 깊게 든 구자명씨의 잠. 그러니까 표면상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구자명 씨가 졸고 있잖아. 그걸 죽음의 잠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구자명 씨가 이 구자명 씨의 이 아침에 조는 거, 그죠? 이 구자명 씨의 잠을 의미한다. 죽음처럼 깊게 든 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부조리한 부정적인 현실. 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현실. 그 죽음의 잠을 향해서 뭐를?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대. 거부의 화살. 그럼 거부의 화살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뭐예요? 뭔가 저항이나, 그죠? 저항. 아니면 뭐 거부. 이런 의미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이 시는 되게 페미니즘 문학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글쎄요. 남성도 다 똑같이 힘들 세상인데, 그죠? 네. 어쨌든 이거는 그 여성의 어떤 일방적인,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남성도 가정에서 분명히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시에서는 이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모순, 부조리함 이런 것을 비판하는 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제가 이 지문을 보기 전에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먼저 보는데 안 봤네요. 네, 보기를 한번 볼게요.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하는 가사노동의 목록을 정리한 후 비교를 해봤더니 A씨가 적은 가사노동은 아이들 등하교, 설거지, 아이들과 놀아주기 정도 8개밖에 안 됐대. 근데 아내 B씨는 엄청 짜잘짜잘한 일들까지 다 해서 190여 개의 가사노동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전달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노동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시댁 식구 생신 선물 및 음식 준비, 행주 삶기, 세탁기 청소와 같은 평소 남편인 A씨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도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을 여성이 모두 다 감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여성의 비율은 25%밖에 안 됐대. 이러한 조사 결과의 주요 원인이 가사노동에 대한 불평등.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현실, 남성 위주의, 그죠? 남성 중심의 사회현실과 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 보기 전에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아유, 정신없어. 다 지워. 자, 한번 볼게요. 다시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뭐라고요? 이거 인물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 진짜 구체적이고 그리고 뭔가 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아침 햇살보다 이 구자명씨의 처지와 어떻다? 대조된다. 그죠? 졸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 서울 여의도 이거 뭐라 그랬죠? 아까 구체적 지명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경적 소리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음성상징어 사용했고 그리고 사계절이 흐르고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반복, 그죠? 반복되는 일상, 1년 내내 반복되는 이런 고단한 일상을 보여주고 진달래 밤꽃도 다 풀렀으니까 구자명씨의 현실과 어떻다? 대조된다. 그죠?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이거는 부처님의 뭐 자비로움이나 어떤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졸고 있다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 고단한 삶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라고? 관찰이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한다고? 추측한다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구자명씨의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소를 깨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이 구자명씨의 희생, 그러니까 이 여성의 희생을 펜지꽃 아픔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니까 이 가족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만 하는 여인의 모습을 안개꽃 멍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상이 전환되는데, 이 그러나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면 대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어? 구자명씨 개인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개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에서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순이야, 사회의 문제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모든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 그러니까 이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이 식구들의 안식으로, 그죠? 안식. 그래서 이 개인에서 사회의 전체의 문제, 그래서 이 한국 여성이 처한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확대를.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그래서 이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 죽음의 잠이라는 건 구자명시의 죽음처럼 깊게 든 잠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그 남성 위주의, 그죠? 이 부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과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개만 더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서 아까 전에 뭐였어요? 여기 부분은 추측이었고, 추측이 아니라 관찰이었고, 여기는 추측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자명시의 그 희생의 의미, 그죠? 이 고단한 삶의 의미를 이 펜지꽃 아픔과 안개꽃 명예, 이거 진짜 중요해요. 펜지꽃 아픔, 안개꽃 명예, 이거 이렇게 표현했고,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그러나에서 개인의 문제를 뭐 했다?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죽음의 잠을 향해서 거부의 해사를 당기고 있다는 건 어떤 비판적인 정서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현재형 시제와 감각적 이미지. 현재형 시제 어때요? 시작한다, 존다, 어때요?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있었어. 그래서 그거까지 괜찮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반 자르세요. 뭐뭐를 통해 뭐뭐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면 현재형 시제와 감각적 이미지, 맞아. 그 다음에 구자명씨를 향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미쳤어. 누구를 통한? 사회 현실을 통한. 그죠? 구자명씨는 불쌍하잖아 여기서. 그죠? 구자명씨를 향한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는 뭐야?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뭐 합시다. 그런 게 있나요? 시작한다, 그리고 뭐뭐 할 거야, 그리고 뭐뭐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유형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 구체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뭔 소리야, 지금 이거 뭐예요? 독백이죠. 독백. 모든 시는 대화 아니면 독백이에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이거나 아니면 혼자 말하는 말투이거나, 혼자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독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구를 반복하고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며. 시구를 반복하여. 어때? 괜찮아. 그치? 아까 뭐 있었어? 뭐 있었어? 그래, 뭐이고, 그래, 뭐이고, 10분은 뭐이고. 이거 반복이야.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며 구자명시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맞다. 추측. 그쵸? 답은 3번이네. 자,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고, 도치법 있었나요? 없어. 서리적 표현? 없어. 그쵸? 서리적 표현 없었어. 계속 뭐뭐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뭐뭐 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만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구자명씨를 바라보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는 맞지만 이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원경에서 긍경으로 시선의 이동. 아니야, 없어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시어예요. 출근 버스는 구자명씨가 잠시나마 휴식에 취해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뭐라고? 구자명씨가 뭐예요? 미친 듯이 졸고 있는, 그죠? 미친 듯이 졸고 있는 그런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곳이지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곳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사계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계절이 차창 밖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 반복되는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힘겨운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진달래 밤꽃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 흐드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졸기만 하는 구자명씨의 모습과 뭐 된다? 대비된다. 됐죠? 대조다. 대조.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 부각한다고. 그죠? 그리고 저 10분은 뭐이고 저 10분은 뭐이고, 그때 그 10분들이 뭐였어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거나 남편을 위해서 쓴 시간이거나 아니면
그죠? 시어머니 약시중 들거나. 그래서 자신을 희생한 시간과 관련이 있다. 자,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이라는 건 모든 가정을 말했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이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같이 읽었죠, 그죠? 그래서 구자명 씨의 가사 노동이 뭐였어요? 뭐 약시중 들고, 뭐 또 뭐 있었죠? 뭐 점 벌리고, 그리고 남편이 뭐 술 취해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게 그죠? 한 시간. 그리고 구자명 씨의 현재 상황은 깊은 잠에, 그죠? 죽음의 잠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 버스 안에서. 그래서 현실의 인식은 어쨌든 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다? 이 거부, 저항, 의지, 그죠?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당연히 비판입니다. 비판, 그죠? 이런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됐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여성주의, 그래서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뭐 사실 뭐 깊이 이해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쉽죠? 그래서 시를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